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끝없이 고통받고 있는 자동차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월 2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 내용이 발표됐지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쪽은 예외입니다. 이쪽은 미리 관세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백악관에서는 지난달 25% 관세안을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국가별 상호 관세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주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 부과 내용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26일 날 나온 관세 관련 내용을 좀 리뷰해 보자면요. 일단 완성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4월 2일부터 발효하기로 했죠. 그리고 부품단에 대해서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차량 부품은 면세, 미준수 차량 부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품 쪽은 4월부터 당장은 아니고 5월 3일 이전에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내놓은 바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관련해서 미리 매를 맞았는데도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는 3일부터 모든 자동차에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여러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예상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가 이중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관세 도입 이후에 가격 상승을 우려한 미국의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으로 자동차를 좀 사재기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대부분의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이제 4월 이후부터는 수요 공백의 우려가 나타나는 점도 큰 우려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 측에서는요, 현대차와 기아가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상호 관세가 46%나 부과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역시 26%대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점도 이제는 그 길이 막혔다라는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상호 관세율이 낮은 유럽연합이나 브라질, 터키, 싱가포르 등에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대형 SUV나 제네시스 등의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더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역시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수입산 타이어까지도 이번 상호 관세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공산 생산 확대를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별도의 협상이나 대응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우리나라 격언이 지금 자동차 쪽에는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글로벌 기준으로 5위에서 7위로 이미 밀려난 바 있는데요. 이 생산에 대한 우려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은 오늘 이 기업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7,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단어를 먼저 표현을 하면 아직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 관세가 면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구리, 의약품, 반도체는 트럼프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품목별 관세로 다시 지정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바이오가 관세가 면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좀 약간 딜레이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은 사실 이제 CDMO, CMO 쪽에서 이제 스위스 론자랑 경쟁을 하는 기업인데 스위스 론자가 이제 전 세계에서 부동의 CDMO 1위 기업인데 지금 그 삼성 바이오와 론자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바가 이제 중국 우시는 제쳤죠. 가장 최근에 나온 순위를 보면은 일단은 론자, 그다음에 카탈란트, 미국의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하는 게 이제 카탈란트죠. 그다음에 삼바 이렇게 1등, 2등, 3등인데 론자랑 삼성바이오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삼성바이오가 지금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시총을 비교를 하면 삼성바이오가 지금 론자보다 시총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매출을 비교를 하면
삼바보다 론자가 매출은 한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 매출이 론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은데 10조대, 근데 삼바는 5조대인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작년에 삼바가 이제 영업이익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론자 같은 경우 1조 5천억 내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2배가 많은데 론자가 영업이익은 비슷하다. 이건 이제 삼바 쪽이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캐파인데 이제 뭐 우리가 CDMO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몇만 리터 생산 캐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순위가 이제 그 론자, 카탈란트, 삼성바이오 순위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생산 캐파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삼성바이오가 이제 부동의 1위로 이제 올라설 수밖에 없는 어떤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송도에 이제 캠퍼스 1캠퍼스에 공장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2캠퍼스에 지금 5공장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6공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 완공을 하면은 이제 그 CDMO 쪽에서 위탁 생산 쪽에서 부동의 전 세계 1위로 올라선다라고 해요. 근데 물론 뭐 삼성바이오를 국내 기업을 한정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전 세계 1등, 2등, 3등의 어떤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를 해서 어떤 쌌냐 비싸냐라고 이제 비교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싼 건 아닙니다. 론자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싼 건 아닌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성장률인 것 같아요. 지금 론자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는 지금 연평균 한 20%가 넘는 고성장을 계속 지금 몇 년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체되어 있는 론자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보다 굉장히 좀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삼성바이오의 성장성을 시장에서 어떤 그 가치를 많이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거의 뭐 6% 이상 상승하는 것은 관세 면제가 많이 적용이 됐겠지만 관세 면제가 아직 안 나온 거고 품목별 그 관세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염두를 두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인데요. 둘 다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한 3분기서부터 기관은 이제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후에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3월 달 들어서 좀 약간 매수세가 주춤하고 약간의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매도로 돌아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주봉으로 좀 약간 길게 차트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느낌의 차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어떤 관세와 관련돼서 사실 바이오는 관세랑 그렇게 크게 실적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관세 쪽만 잘 타결된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 쪽의 어떤 지금 성장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늘어나고 있는 캐파를 봤을 때 정고점 돌파는 좀 약간 그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는 이유는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미국에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어라라는 게 목적인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내에서 이런 공장을 세우는 데만 5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관련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빅파마 쪽을 건들기에는 약간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는 그런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의약품 쪽은 계속해서 좀 트랙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케이카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경기 침체 쪽에서는 이제 신차보다 좀 중고차 쪽이 그죠?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케이카의 실적이 이제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작년에도 뭐 큰 성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역대급 실적을 좀 경신을 좀 한 상황이죠. 최근에 케이카가 지금 현재 이제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지금 살 사람이 없어서 굳이 중고차를 지금 뭐 덩치도 크고 그래서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한 비아디가 어떤 중고차 법인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케이카 매수를 염두에 두고 세운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아디가 이제 중국에서 바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유럽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관세를 너무 많이 지금 때려맞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것과 중고차를 하고 있는 케이카랑 무슨 상관이냐? 일단 케이카는 지금 중고차도 하지만 렌트카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케이카를 인수를 해서
신차를 갖고 와서 그 렌트카로 잠깐 돌린 다음에 그걸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가 된다. 중고차는 관세가 이제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떤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분석글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사실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폐차를 시키려고 하면은 과거에 어떤 그 배터리를 반납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해외로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안 받고 일단 해외 쪽으로 수출을 염두에 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차 판매보다는 중고차 쪽의 거래가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K카를 좀 약간 관심 있게 보자. 차트 잠깐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카메라 한번 좀 쳐볼게요. 이렇게 칸을 친 구간에서 시장 흐름과 그다음에 K카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좀 약간 박스권을 작년 한 2분기서부터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돌파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긴 한데 이제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제 매매를 해도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15,000원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고 15,000원이 가면은 이제 매도, 그다음에 밑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면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면 중고차 쪽이 나름대로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썰이긴 합니다만 비아디 쪽에서의 어떤 그 매수 딜이 들어오면은 K카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파괴력 있는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